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매수매도약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수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1.11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2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장중에 보셨던 분은 아실 건데 여기 지금 개인들이 매도로 돼 있고 외국인이 매도로 돼 있고 기관이 지금 매수한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마지막 10분을 남기고 바뀐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10분을 남기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옵션 마감일이었잖아요. 옵션 마감일이었고 어제 제가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그린 차트대로 코스피랑 코스닥이 똑같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고 그랬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냥 찍었습니다. 저도 찍었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나와서 저도 놀랐어요. 저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사실 그랬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이 변동성 지수가 오늘 상당히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크면 이게 그러니까 수급을 장중에 보고 있었을 때는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수급이 왜 이러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급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수급인데 주가가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면은 옵션의 방향성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어느 정도를 맞춰놨단 말이에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다가 방향을 맞춰놨었는데 오늘 금융투자가 무리하게 이렇게 들어온 게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맞춘 방향이랑 안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를 하기 위한 그 뭐라 그러지 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또 언제든 던질 수 있는 조만간 올라가면 바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수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특히나 이 금융투자의 수급 자체가 원래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사실 오늘을 막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서 그냥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옵션의 방향성을 그쪽으로다가 설정을 해놓고서 그냥 어거지로다가 끌어올린 거예요. 어거지로다가 마지막에 끌어올리면서 이게 뭐 말로는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연기가 되면서 더 좋은 이제 그 호재성 기사들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상은 오늘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 가격이 안 맞아.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하면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큰 돈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동시효과에 지수를 바꿔버린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집중적으로다가 매수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삼성전자였죠. 왜 삼성전자를 매수했냐면은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가장 좋으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차트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좋아진 차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너무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제가 말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잘못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락가락해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빨리 말해야 되고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뭘 사란다고 사는 게 아니고 팔란다고 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손에 의해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비차익 순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마이너스였다가 마지막에 이게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융투자가 일단은 지수를 맞추기 위해 뭐하건 샀잖아요, 주식을. 현물을 사놨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거기다가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끌어올리기가 좋죠. 지금은 또 기존 매물대를 갖다가 다 돌파를 해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는 거에 대한 큰 방해를 받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옵션이 내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제 선물 마감도 이제 3개월 선물 마감이 다음 달에 이제 선물이랑 옵션 동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상방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중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시간의 단일가도 보거든요. 시간의 단일가를 봤을 때 시간의 단일가를 갖다가 이루는 주체가 세력이나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은 거의 없어요. 블록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시간의 거래를 갖다가 해서 끌어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시간으로다가 작업을 하는 사람 누가 있냐? 개인들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조막손 같은 세력들, 그러니까 일반 급등주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루는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주체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다음날 많이 오를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오른 거는 시간으로다 올랐을 때 다음날 갭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있지만 호재성 기사가 없이 시간에서 거래량 얼마 없이 거래대금 얼마 없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 있죠. 다음날 시초가에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거는 시초가에 안 팔거나 아니면 시초가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물량 떠넘기게 하고선 내린 다음에 한참 있다가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에서 올랐다고 해가지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나름대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도 계속 개인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베팅하라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주가가 빠졌어요. 더 올랐잖아요. 더 올라버리니까 이제는 진짜 여기가 고점이구나, 다시 내려가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런 수급이 보여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급은 재료나 어떤 그 모멘텀이 있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정말 한 끗 차이를 갖다 잡아내려고 하는 그냥 제 노력일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냥 보이는 거지, 시황을 갖다가 저라고 해서 뭐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믿고 따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게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걸 항상 알고 계시고 본인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상승을 했죠. 이 원달러 환율이 왜 제가 오늘 수급이 이상하다 그랬냐면, 원달러가 떨어지는 게 아닌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 쪽으로다가 주가의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기관, 그 중에도 금융투자, 대표적인 금융투자하고 이제 일반 세력이라고 하는 그 옵션을 하는 세력들이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냥 그쪽 방향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 개인들은 많이 손해보겠죠? 근데 개인들도 손해보진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이 여기서 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은 상승의 흐름을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일어나서 시작을 한다. 그럼 거기는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갭상승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금융투자라든지 이렇게 차익거래라는 그 매수의 주체들이 팔기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이 없다고 해도 개인들이 거기서 달라붙는다 그러면 그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갭 상승하는 것보단 내일은 약간은 하락을 갖다가 생각하고선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른 설명들은 제가 매일 하는 거니까 오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차 같은 경우도 어제 분명히 주가가 올랐는데 대차가 또 감소를 했죠. 연기금이 안 빌려줘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소를 해서 주가를 갖다가 오늘도 상승 방향 쪽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습니다. 근데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감소를 했다는 얘기는 바닥권부터 끌어올리면서 아래쪽에서 대차를 갖다가 감소를 시키고 다음날 또 빼면서 또 감소를 시킬 수는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차가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차가 감소하면 흐름은 상승 방향으로 갈 힘이 조금 더 세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거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었던 전 영상을 본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꾸준히 보시든가 뭐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로다가 살펴보면 저도 신기했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렸죠. 어제 방송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선보다는 약간 아래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뚫는 흐름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어제 제가 그렸는데, 이 꼬리 부분 꼬리 부분은 뭐 예측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예측할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꼬리 부분을 제외한 몸통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제 말한 거랑 일치하게 들어왔다. 그럼 내일은 어떤 흐름이 나올 수가 있냐면은, 이제 대외적 변수에 따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외국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갭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자 여기 매도 라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지수가 갭이 상승을 해서 내일 여기서 시작한다. 여기 매도 라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뭘 지켜보셔야 되냐면, 여기를 지켜주는지, 지금 요 라인 넘어온 라인 있죠. 요 라인, 요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를 지켜주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지켜주고 안 무너지고선 여기를 갖다 종가상으로다가 마무리해서 뭐 꼬리를 달든 뭐 상관없습니다. 꼬리를 달든 해서 이 안으로다가 이 윗부분으로다가 올라오면 포인트로다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차트 설정이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상으로 보면은 2200포인트, 약간 넉넉 잡은 221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 살짝 내려가더라도 어쨌든 2210 근처에서 마감을 해줘야 그 다음 상승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보고 갭 상승이 하면 여기서 매도,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지켜준다 그러면 여기는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코스닥을 안 봤었는데 코스닥을 보게 되죠. 안 볼 수가 없는 흐름이라서 보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던 지수가 수치상으로다가 745포인트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살짝 모질랐어요. 왜 모질랐냐면 이 옵션을 마감하는데 그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의 수급의 흐름이 마지막에 강하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남아 있고요. 지금 코스피 흐름상으로 좋다고 하면 코스닥 더 상승할 여력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장대양봉인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니까. 하여튼 여기서 흐름 자체가 그냥 뭐 여기를 갖다 이제 뚫어주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만 살짝 뚫어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제가 맨날 그릴 때 이렇게 장대양봉 그러니까 장대양봉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장대양봉 안 그립니다. 여기서도 계속 그렸었죠. 여기서도 제가 이거 그렸었고 여기도 그렸었고 여기서도 또 그렸었고 몇 번씩 그리는데 장대양봉이 이게 제가 그냥 수치를 안 보고 그리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려서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를 갖다가 예측을 해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선 내일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고선 보시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저항대는 맞아요. 저항대는 맞는데 수급의 흐름상으로는 뚫을 수 있는 흐름이 나와 있다. 현재. 원래 오늘 같은 경우가 고점이 되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일은 살짝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다. 아까 코스피가 내려오기 때문에. 코스닥의 흐름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반영을 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상승분의 반영을 갖다가 기존에 그 다른 나라들 올랐던 지수만큼의 흐름까지도 오늘은 별로 반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피가 좀 내린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코스피는 제가 약간 음봉까지도 예상을 하고선 그랬던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오버슈팅이 나왔잖아요. 오버로다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한다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그런 다음에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같이 지키는지를 보면 앞으로의 장이 더 상승을 갈지. 지금부터는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부터는 다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슈팅이 나와도 신나게 나올 수가 있고 하락이 나올 때도 이제 또 하락 나오는 종목들은 하락 나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옵션 마감일이 끝나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적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기 때문에 다 알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실적을 발표 안 한 기업들이 이제 우르르 실적 발표한다고 했죠.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발표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견 한정이라든지 의견 적절 같은 걸 못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요거까지만 한 번 더 이제 설명해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다가 조금 저기 해야 돼서. 네. 그래서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 없었고, 그리고 전략 매도한 종목으로는 종가에 이제 네패스 전략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요 LNF를 매수했었는데, 요 LNF가 일단은 먼저 계속 보였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LNF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은 저한테 보였었는데, 요거를 이제 매수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아직 무역협상이 시작도 안 했고 무역협상을 갖다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는데 그 테슬라 사장이 벌써부터 이제 테슬라 회장이 벌써부터 전기차에 대한 중국에 대한 선적 물량을 갖다가 늘리는 거를 확인하고서 아 전기차 쪽의 물량이 어쨌거나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된 업종에서 보이는 종목 중에 제가 LNF를 매수를 했던 겁니다. 6번 검색식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코스모 신소재 있고 뭐 화학 관련주 오늘 좀 눌렸던 종목들 있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케미칼 종류하고 코롱인더 이런 종목들이 좀 눌려주는 모습을 갖다가 오늘 보여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중에 선택을 한 게 전기차 관련돼서 요 LNF를 선택을 한 겁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 이거 말고도 저는 많이 갖고는 있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수익인 종목도 있고 약간 손실인 종목도 있지만은 이 LNF 같은 경우 아직 수익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1차 매도하고 2차 매도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1차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거기를 갖다가 돌파를 해가지고 오르면 여기까지 오른다고 해가지고 2차 매도까지도 했고 거기를 돌파하면 상한가까지도 봤는데 이제 상한가까지는 안 갔고 1, 2차 매도가 다 이제 성공적으로다가 정확한 지점에서 매도가 됐고 고점에서 그리고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오늘 꼬리 달고 내려왔죠. 더 올라간다고 해도 오늘의 고점은 거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제가 매도한 단가는 여기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1차 매도한 거, 뭐 2차 매도한 거, LB세미콘 5,120원 오늘 고가가 얼마였죠?
고가가 5,140원이네요. 잘 매도했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매도를 했던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라인이 어디였냐면, 여기 46,950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시작부터 걸어놨어요. 여기를 올라오면 지수는 상승으로 더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한 주 매도한 겁니다. 여기다 한 주를 걸어놓고선 확인했었는데 정말 얘네가 마지막에 끌어올렸다는 게 요게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시효과 끝날 때는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종가에다가 여기서 이제 물량을 실제로 매도를 한 거죠. 여기서 물량을 갖다가 조금 더 실어서 매도를 한 거고, FNF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이 40%가 넘었습니다. 수익이 40%가 넘어서 약간 올라갈 구간이 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장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여기서 많이 매도를 해놓고선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다 대응을 한 거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는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어요. 뭐 굳이 여기서 그거 더 보려고 하다가 다른 종목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폭은 남겨두고 제가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내려올 거리고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는 더 아래 구간에서 나중에 다시 산다고 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니까 매도점은 여러분이 보실 때 참고만 하시고 제가 매도한다 그래서 그냥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한가를 쳤을 때 제가 보면은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은 상한가에 매도를 자주 합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상한가를 찍고 내려올 수가 있고요. 상한가에 마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때는 내릴 구간,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종목도 매수를 하면서 오를 거부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내릴 구간부터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도 더 오를 구간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계속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챙겨놓은 수익을 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올 때 들어갈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남겨놔야 되고,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오늘 옵션을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도 장중에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수급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급을 가지고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렇게 바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제 예측은 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 물량 같은 경우가 초반에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갭상승을 하거나 이러면 물량이 들어오면 그거에다가 제가 금융투자가 떠넘긴다든지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고, 또 개인들이 아래서 시작하면은 또 매수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같이 해가지고 개인들 살짝 올려주면서 이제 물렸던 개인들 또 털어주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운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예측은 해드리지만 그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생각할 거고, 장 끝나고 나면 대차 꼭 확인해 보시고선 아무래도 여러분이 예측해보고 그리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장을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